그때는 이제 대면으로 했죠. 그래서 똑같이 뭐 동아리 공연도 같이 동기들이랑 우르르 몰려와서 보고, 또 끝나고 우르르 자연관으로 가가지고 이제 저희는 물리과니까 자연관 4층에서 강의실에서 또 학과 자치 프로그램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받은 택배를 열어보니까 이제 학교 마크가 그려진 텀블러랑 그리고 노트랑 그리고 생활기, 생애백서가 같은 다양한 물품들이 들어있었어요. 이번 편부터는 우리 학교 SNS 공식 계정에서 받은 물음을 종합해서 질문을 구성하였습니다. 저희 학교에 오시면은 1학년, 2학년 때는 의무 기숙을 해야 돼요. 이거를 왜 하냐고 하면은 미래 교원이 되기 전에 단체 생활에도 적응해야 되고, 그리고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지켜야 될 것들이 있고, 그런 것을 이제 실천을 하면서 이제 인성을 함양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졸업이랑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공지가 오면은 잘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양 강의 중에 청남 임성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학기 중에 MAM, 청남 1인 1기 등 사도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기숙사에 의무로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기숙사도 벌점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15점 이상 받으면 즉시 퇴사예요. 그럼 만약에 담배를 핀다거나 술을 먹는다거나 무단 외박을 몰래 한 10번 정도 했다 한 번에 걸린다던가, 그러면 그렇고도 이제 뻔뻔히 얼굴 들고 기숙사에 살면 양심이 찔리겠죠? 당연히 퇴사를 당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3학년 때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3학년 때 들어갈 때는 이제 공짜가 아니라 돈을 주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부디 제 친구들처럼 1학년, 2학년 때 좀 사고치고 놀다가 잘리지 마시고 꼭 기숙사 제때 규칙 지키면서 2학년 만에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무 기숙이라고 해도 이렇게 저희가 무료로 이제 숙식이 제공되기 때문에 교원대 생활 최대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12시까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래서 밖에서 동기분들이랑 술 마시고 아니면 스터디 뭐 공부하다 보면은 조금 12시가 되게 빨리 금방 와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는 2시까지 또 연장해서 외박을 또 받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이용하면은 그래도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꽤나 만족스럽게 학교생활 잘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대학생으로 왔으니까 느낀 점이 거리두기에 따라서 이게 외박 시간이 달라지고 통금 시간이 달라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때는 11시까지 이제 통금 시간이 운영이 되다가 조금 완화가 되고 2학기부터 12시까지 이제 통금이 운영되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약간 신데렐라 같은 느낌이 있다고. 그리고 이제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생활 규칙들이 조금씩 세부 사항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층장이 이제 톡방에서 공지해주기도 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가 올라오거든요. 그런 걸 이제 꼬박꼬박 챙기셔서 변경된 사항들 보고 확인하셔야 이제 불이익 안 받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좀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학기에 이제 의무 기숙을 이제 경험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외박 사유 같은 경우는 먼저 저희가 가야 하는 출신 그 지역, 예를 들어서 제가 청주시에서 하면 청주시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 적어야 합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 단계를 썼었는데 지금 만나는 단계는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바뀐 점이 있다면 이제 저희가 매일 자가점검표라는 것을 써야 돼요. 그 자가점검표를 안 쓰면 그것도 벌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입생 분들이 아마 까먹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그 점 잘 참고하셔서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리 기숙사가 뭐 안 좋다는 말을 학생들이 좀 투덜투덜 대면서 말하긴 해도 사실 다 사람 사는 곳이고요. 좀 우려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생존은 가능해요. 농담이고 이제 생존은 물론 가능하고, 사실 저도 살면서 1학년, 2학년 때 대면으로 다 했었는데 크게 불편한 걸 못 느꼈거든요. 적응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인간이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이게 물론 막 엄청 럭셔리하게 살고 뭐 신축 아파트에서 신축 빌라에서만 살다가 왔으면은 약간 적응을 초반에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동기들이랑 같이 놀고 야식 먹고 그러다 보면은 되게 약간 익숙해져요. 그리고 좀 괜찮은 관도 있어요. 뭐 인내관 같은 경우는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리모델링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도 확실히 느끼는 거는 오래됐다라는 건 느껴지거든요. 근데 오히려 외관 같은 경우에 정말 오래됐다는 게 느껴져요. 하지만 내부를 들어가면은 이제 학교에서 계속 신경을 써준다고 느껴지는 관들도 있고, 그것도 아닌 관들은
계속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처럼 보수공사가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삶의 질을 제일 크게 결정하는 것은 아마 난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학교 그 난방이 굉장히 그래도 괜찮게 굴러간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히터도 30도까지 올릴 수 있고 에어컨도 이제 18도까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료로 이용하시는 동안 이제 18도의 에어컨과 30도의 히터를 맛보시면서 나름의 삶의 질을 챙겨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맞아요. 저도 제가 1학년 겨울방학 때 침대 이불에 이슈가 생겨가지고 잠깐 바닥에서 잔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화상당할 뻔했거든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바닥이. 한 겨울에도 진짜 최대한 간소화해서 옷을 입고, 제 룸메도 그랬고 그럴 정도로. 그리고 겨울에는 엄청 덥고 여름에 엄청 추운 게 교원대 기숙사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래 그 기숙사 복지관 앞에 공원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이제 공원을 허물고 12층 규모의 신축 기숙사가 들어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설에 대해서 큰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샤워실 같은 경우는 1학번 이제 코로나 세대 기숙사는 현재 샤워실이 1인 1실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율곡방 같은 경우는 방에 그 한 층에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사람이 되게 그 샤워실 하나를 되게 넓게 쓸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좀 장점이기도 했고, 그리고 화장실도 약간 넓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쓸만한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화장실 사용하면서 되게 낡았다 이런 생각은 딱히 못했고요. 다 그냥 제 눈에는 깨끗했어요. 제가 더러운 건 아닐 텐데. 저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샤워실 1인 제한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면 썰을 풀자면 어떤 풍경이 펼쳐지냐, 오전 10시 수업이에요. 그럼 9시 반부터 샤워실에서 과 정모가 모여집니다. 한 6명 정도가 이제 한 샤워실에서 후딱 씻고 이제 후다닥 나가는 그런 그림이 펼쳐지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보면은 동기들이랑 이제 얘기하면서 하면 추억되고, 아, 그때 그랬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룸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하거든요. 제가 기숙사에 막 그렇게 오래 있는 편은 아니었긴 했는데 정말 저같이 방에 없는 룸메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방에 있지만 오히려 청소를 도와주는 룸메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해요. 그리고 저도 코를 좀 걸거든요. 오히려 룸메가 저보다 일찍 자서 그거에 대해 걱정을 안 했고, 만약에 룸메가 저보다 늦게 자더라도 그 룸메가 자는 시간이 제 코골이가 끝난 시간 그 다음에 자는 타임, 그렇게 생활하던 아이여서 저도 오히려 룸메한테 참 고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코 고는 거 관련해서는 우선 기마개를 가지고 오시면 좋긴 해요. 왜냐면 혹시 가장 베스트인 경우는 이렇게 될 수도 있긴 한데 안 좋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사람 삶이란 게 다 그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이랑 뭐 닌텐도 스위치 이런 것들은 가져와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이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숙사에 있는 것 자체가 되게 편해져가지고 왜 나왔던 것 같아서, 그렇게 뭐 완전 화제를 일으킬 만한 그러한 물품만 아니면은 그래도 그 반입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저같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임기를 가져와도 되고, 또는 뭐 자신이 좀 더 뭐 운동을 하고 싶다 하면은 뭐 푹신한 요가 매트 하나 가져오셔서 운동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런 반입 물품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시고 가져오면은 그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숙사를 되게 재밌게 사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업체명 직접 언급하면 안 되지만 메모리 폼 매트릭스였나요? 그런 거 이따만한 거 토퍼 이만한 거 깔고, 그 매트릭스에 또 땅 푸시푸시한 거 깔고, 그 위에 이불 또 하나 깔고 눕잖아요. 신선이 된 기분이 듭니다. 진짜 구름에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생활하셔도 되고, 대학교 오면 다양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 동기는 침낭을 가져왔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그 안에 들어가면 편하다고. 그런 식으로 생활하셔도 되고, 또 이제 기숙사 생활하면 제가 제일 재밌었던 게 동기들하고 혹은 룸메랑 친해지면서 야식 먹고 수다 떨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제 기숙사 오시면은 또 그 좁은 공간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수다 떨고 야식 먹는 게 엄청 재밌거든요. 그런 기억밖에 안 나기도 하고. 그래서 꼭 여러분 또 친구들하고 야식 맛있는 거 종류별로 다 드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조금 특이한 메뉴들이 야식이 많거든요. 교원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룸메랑 같이 혹은 친구들이랑 같이 휴게실에서 시켜 먹거나 방에서 시켜 먹으면서
약간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간혹가다 맨정신에 술 게임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정말 기숙사 생활이 재밌어요,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저도 기숙사에 살면서 이게 동기들과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건 그것도 되게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 약간 같이 공부할 전후가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재밌게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기숙사를 고등학교 때 해봤다 그러면 그냥 그 분위기 그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때 기숙학교가 아니었다 그러면은 정말 그 한 2년 동안의 캠프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에 오시면은 정말 기숙사를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